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과 희생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깊이를 함께 느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은이라고 해요. 올해 32살이고 대구에 사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비슷해요. 새벽 6시쯤 일어나 남편과 아들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을 잠시 바라보는 시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요즘 같은 때에는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해요. 어머니가 우리 곁을 떠나신 지도 벌써 3년이 되었네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와 미소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들으면 곧바로 드라마에 나오는 무서운 캐릭터를 떠올리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정말 달랐어요. 따뜻하고 너그러운 분이셨어요. 제게는 시어머니라기보다는 친정엄마 같은 분이셨죠. 제가 결혼하고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사실 마음이 참 무서웠어요. 시댁이라는 공간 자체가 낯설고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갈등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처음 날부터 어머니는 저를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심지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은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앞으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천천히 배워가면 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나한테 얘기하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 후로도 어머니는 늘 저를 챙기셨어요. 제가 새댁 시절 밥을 태운 적이 있었는데 남들 같았으면 타박부터 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와, 하은아. 내가 신혼 때는 물도 태웠다니까. 이렇게 조금 태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며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계셨기에 저는 시댁에서 큰 갈등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어머니의 방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매번 어머니는 제 편이 되어 주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정원을 가꾸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은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정원에 있는 벚꽃나무들도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제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는 벚꽃나무를 가리키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무는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심은 거야. 봄이 되면 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지 몰라. 이 나무를 보면 내가 지나온 시간들을 떠올리곤 하지. 하은아, 너도 이 집에서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면 좋겠어.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결코 쉬운 삶을 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족을 챙기고 모두가 어머니 곁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죠. 하지만 모든 가족이 어머니처럼 따뜻했던 건 아니에요. 신우이,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인 지영 언니는 좀 다릅니다. 언니와의 관계는 항상 조금 불편했어요. 언니는 외모도 세련되고 직업도 탄탄한 커리어 우먼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그런 언니가 제게 지나치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아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추석 때의 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명절 음식을 준비하던 중 제가 불고기 양념을 조금 진하게 했나 봐요. 언니가 주방에 들어와서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하은 씨, 이거 아버님께서 싱거운 걸 좋아하시는 거 몰라요? 이런 건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아요? 순간 당황해서 죄송합니다, 언니. 제가 다음에는 더 주의할게요, 라고 했지만 마음이 참 서운했어요. 어머니가 계셨다면 분명히 중재해 주셨을 텐데 그런 어머니가 안 계시니 더 외롭다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언니는 항상 일과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곤 해요. 가끔은 제가 이 집안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걸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은아, 신경 쓰지 마. 사람마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있는 거야.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 지금은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지만
어릴 적 고향은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곳은 산이 많고 공기가 맑았지만 제 어린 시절은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기억으로 채워지진 않았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그곳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제가 6살이 되던 해였어요. 일하시던 공장에서 큰 사고가 있었고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어요. 새벽이면 우유 배달을 하러 나가셨고 오전에는 마을 부잣집에서 청소를,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매일 그렇게 일을 하시고 밤늦게 돌아오셨죠. 어머니는 늘 피곤해 보였지만 저희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으려고 하셨어요. 얘들아, 오늘도 잘했지. 라는 짧은 인사 뒤에 곧장 잠에 드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어릴 때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익숙했지만 가끔은 너무 안쓰러워서 몰래 눈물을 흘리고 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집에서 걸어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한쪽에는 논밭, 다른 한쪽에는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었어요. 친구들은 부모님 차를 타고 오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곤 했지만 저는 늘 혼자 걸어 다녔어요. 특히 겨울에는 눈길에서 미끄러질 때도 많았고 여름에는 비 때문에 온몸이 흠뻑 젖어서 교실에 들어가곤 했죠. 한 번은 장마철에 신발이 온통 젖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교실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저를 보며 웃으면서 하은아, 또 맨발이야? 라고 놀리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은 하루 종일 책상 밑에 숨어 발을 말리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힘든 마음은 조금 잊을 수 있었어요. 저는 공부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교실에 앉아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은 제가 어릴 적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언젠가는 제가 이 마을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게 해줬으니까요. 우리 집 밥상은 항상 소박했어요. 김치 한 접시, 된장국, 그리고 어쩌다 얻어온 생선 한 토막. 친구네 집처럼 고기가 올라오는 날은 거의 없었죠. 그래도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밥이 맛있으려면 비싼 반찬이 필요한 게 아니야. 정성이 들어가야 해. 이 밥엔 엄마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너희도 잘 먹어야 해. 특히 감자밥은 어머니의 시그니처 요리였어요. 사실은 쌀을 아끼기 위해 감자를 넣어 만든 거였지만 어린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죠. 엄마, 왜 우리 집은 맨날 감자밥이에요? 제가 투정을 부리면 어머니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이 감자는 너희가 튼튼하게 크라고 엄마가 사람을 듬뿍 담아서 넣은 거야. 나중에 크면 이 밥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은 너무도 잘 와닿아요. 감자밥 한 그릇에도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죠. 강원도의 우리 집 앞마당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져 온 마당을 덮고 했어요. 그 나무 밑에서 동생들과 함께 놀던 기억이 아직도 떠올라요. 가끔은 어머니가 일하러 가신 후 동생들과 함께 나무 아래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서로 웃을 수 있었어요. 저는 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죠. 우리 조금만 더 참자. 나중에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말을 들은 동생들은 희망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곤 했어요. 그 눈빛이 저를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어요. 지금은 강원도를 떠나 대구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과 그 시절의 기억은 제 삶의 뿌리처럼 남아있어요. 어린 시절의 어려움은 분명히 컸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저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어린 시절 마음속으로 했던 다짐을 간직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가족을 꼭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다짐을 이뤄가기 위해 오늘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26살이 되던 해였어요. 대구 중심가에 있는 은행에서 신입사원으로 일하던 때였죠. 그날은 제가 실수로 서류를 잘못 처리해서 혼났던 날이었어요. 머릿속이 엉망인 상태로 창고에 앉아 있는데
점장을 깔끔하게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통장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쩐지 압박감을 느꼈어요. 서툴게 마우스를 움직이던 저는 그만 시스템을 잘못 눌러 고객 정보를 전부 초기화해버렸죠.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땀이 났고 속으로는 또 혼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결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가 창고를 떠난 후에도 그의 미소와 말투가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요.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인데 그는 그 은행의 단골 고객이었어요. 몇 주 후 다시 은행에 들른 그는 창고 업무를 마친 뒤 제가 점심시간에 어디로 가는지 물어봤어요. 혹시 점심에 혼자 드세요? 저는 당황했지만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네, 근처 식당에서 간단히 먹으려고요.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시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은행 근처의 작은 김밥집에서 첫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날 나눈 대화는 사소했지만 제게는 특별했어요. 그는 저보다 2살 많았고 대구에서 가족 사업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그는 종종 저를 점심에 초대했고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와의 첫 데이트는 대구 근교의 탈공산이었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그는 제가 자연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해두었다가 산책을 제안했어요. 우리는 단풍으로 물든 숲길을 걸으며 삶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그는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은 씨, 제가 요즘 참 행복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처음이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사실 저도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순탄치 않았어요. 친구들은 종종 저를 걱정하며 말했어요. 하은아, 그 사람 집안이 꽤 잘한다던데 괜찮겠어? 혹시 나중에 상처받지 않을까?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채워야겠다고 결심했죠. 그와 연애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던 어느 날, 그는 저를 대구 시내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초대했어요. 그날 그는 유난히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작은 선자를 내밀며 말했어요. 하은 씨,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그동안의 어려움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대구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 있는 시댁집은 아담하고 정돈된 2층 주택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고소한 김치찌개의 냄새가 풍겨왔어요. 그 냄새가 이상하게도 제 긴장을 조금 누그러뜨려 주더라고요. 어서 와요. 하은 씨, 길은 안 막혔어요? 시어머니, 선자 어머님은 밝은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처음 보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 잡채,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 등 정성 가득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우리 하은 씨가 처음 오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어. 잘 먹을 수 있겠지? 어머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밥을 먹는 동안 어머님은 제 가족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부모님은 요즘 건강하시니? 형제들은 다 잘 지내고? 처음에는 조금 긴장해서 대답했지만 어머님은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어머니. 저희 어머니께서 고생은 좀 하셨지만 지금은 많이 편해지셨어요. 형제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를 바라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은 씨, 우리 가족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게 진짜 가족이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시댁에서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님의 말 한마디로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의 분위기가 완벽히 편안했던 건 아니었어요. 현우 오빠의 누나,
지영 언니는 시종일관 제 말에 끼어들거나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를 평가하는 듯 했어요. 엄마, 하은 씨가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대? 그 말에 어머님이 살짝 언짢은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지영아, 그런 건 묻지 마. 우리 집에 오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지영 언니는 눈길을 피하며 말을 덧붙였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우리 집이랑 잘 맞아야 하니까. 그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어머님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하은 씨, 현우가 요즘은 뭐 좋아하는지 알아요? 예전에는 닭볶음탕을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은 아마 하은 씨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을 거야. 그 말씀에 모두가 웃었고 저는 어머님의 배려에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우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은아, 괜찮아? 오늘 좀 불편했으면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히려 어머님이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좋았어. 지영 언니는 아직 내가 낯설어서 그런 걸 거야. 그날 저는 하나 배웠어요. 시댁 생활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건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죠. 결혼 후 시댁에서 한동안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지영 언니와의 갈등이 가장 큰 도전이었죠.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제가 설거지와 정리를 하던 중 깜빡하고 식탁을 닦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지영 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은 씨, 시댁에서 이런 건 기본 아닌가요? 식탁도 안 닦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시댁을 자기 집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순간 부엌에 있던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저도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언니의 말투에는 분명히 불만과 비판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어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오늘 언니가 좀 심했지? 지연이는 원래 성격이 조금 직설적이야. 하지만 그 말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제가 실수한 건 맞아요. 하지만 언니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은아, 너도 알겠지만 가족이 된다는 건 시간이 필요한 일이야. 너는 잘하고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그 말씀에 저는 그동안의 서운함과 억울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지영 언니는 또 다른 문제로 저를 지적했어요. 이번엔 청소 순서에 대한 것이었죠. 하은 씨, 바닥 청소는 마지막에 해야지. 왜 먼지를 남기고 물걸레질부터 해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아, 제가 평소에 하던 방식이어서요. 다음부터는 언니 말씀대로 할게요. 하지만 지영 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냥 배울 생각을 좀 하세요. 시댁에서는 다르게 해야죠. 그날 밤 저는 남편 현우 오빠에게 이 일을 털어놨어요. 현우야, 나 진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언니는 나한테 이렇게 심하게 말할까? 현우는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하은아, 미안해. 누나가 원래 좀 깐깐한 성격이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걸 나는 다 알고 있어. 시댁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갈등 속에서도 어머님의 따뜻한 위로와 현우 오빠의 지지는 저를 버티게 해줬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지영 언니와도 조금씩 소통하려고 노력했어요. 언니가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하려고 했고, 언니도 제가 진심으로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았어요.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쌓여서 진정한 유대가 만들어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 과정은 계속되고 있지만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게 감사해요. 결혼 후의 삶이 항상 로맨틱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진짜 사랑과 가족의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결혼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지영 언니와의 갈등, 새로운 가족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집안의 규칙들로 인해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였어요. 어느 날,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는 저를 어머님이 보셨어요. 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냄비를 꺼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하셨어요. 하은아, 너 미역국 좋아하지? 내가 예전에 힘들 때 이걸 먹으면서 많이 버텼어.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하은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많아.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항상 내 편이야. 그 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님 방에서 청소를 하던 중 작은 금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그 순간 지영 언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하은 씨, 그거 어머니 금고 아닌가요? 혹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냥 청소하다가 봤어요. 지영 언니는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어머니께 한번 여쭤봐요. 중요한 게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뭔가 불편했어요. 언니는 마치 제가 뭘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었어요. 그 사건 이후 어머님과 저녁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금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방에 있던 금고. 혹시 제가 청소하다가 잘못 만진 건 아니죠? 어머님은 잠시 웃으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아, 그거? 그냥 오래된 것들 넣어둔 거야.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도 완벽하지 않아. 다들 자기만의 걱정과 비밀이 있잖아. 그 후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은아, 세상은 완벽하지 않아. 하지만 너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너만의 행복을 만들어가면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거야. 그 말이 너무 진솔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님은 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분이셨어요. 돌아보면 어머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시댁 생활을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늘 제게 힘이 되어 주셨고 제가 실수했을 때도 질책보다는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죠. 어머님이 해주신 미역국 한 그릇, 진심이 담긴 조언, 그리고 저를 향한 따뜻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큰 위로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삶이 힘들 땐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봐. 어머님의 이 한마디가 지금까지도 제 삶을 이끄는 큰 가르침이 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의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어요. 그날은 제가 회사에서 퇴근한 뒤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중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엄마의 숨소리가 가빠지는 걸 느꼈어요. 하은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제가 순간 멍해졌어요. 엄마는 평소에 그렇게 아프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오늘은 정말 다르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 즉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엄마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의 심장이 많이 약해져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수술비와 치료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그 순간에는 그저 엄마가 무사히 회복하길 바랄 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병원비는 그 돈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컸어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인 현우에게 상황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우는 그동안 저를 많이 배려해 주었지만 이번엔 정말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현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지금 많이 아프셔. 수술비랑 병원비가 부족해서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손을 잡고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은아, 괜찮아.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가족이니까.
우리가 하나니까 뭐든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돕겠다. 그 말에 저는 한숨을 놓을 수 있었어요. 현우의 말처럼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돈이 부족해져서 결국 저는 현우에게 부탁해 가족 공동의 재정에서 일부를 미리 빌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갚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엄마의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병원에 오셔서 저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소처럼 오셨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죠. 하은아, 이건 내가 엄마 치료비로 써라. 내가 뭘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만 너랑 엄마는 내 가족이니까. 그 봉투 안에는 많은 돈이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나에게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 깊은 마음을 주셨지만 이번에는 정말 큰 도움을 주신 거였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이건 하은아, 너희 엄마가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내가 너희 엄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거야.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니까.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부모님도 물론 소중하지만 시어머니가 이렇게 내게 다가와 주시는 것도 정말 큰 의미가 있었죠. 그때서야 저는 진정으로 깨달았어요. 가족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려. 시어머니는 제게 물질적인 지원만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셨고 그것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엄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이후 회복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건넨 따뜻한 지원과 위로는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죠. 하은아,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해. 그런 게 진짜 가족이지.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도와주신 이후 제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나 봐요. 특히 제 시누이인 지엄은 점점 더 불편한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와 제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지엄이 갑자기 집에 들어와 저를 향해 뭔가를 던지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하은아, 요즘 정말 너무 대놓고군. 엄마에게 돈 닿는 거 다들 알지? 지영의 말이 공기처럼 차가웠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지엄은 저와 항상 조금 거리가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 불편한 기운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지영,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엄마가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할 뿐이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지엄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너희 집에서 돈 쓰는 게 편했겠지. 그 돈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 아냐? 엄마는 다 알고 계셔.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일어나셔서 지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소처럼 그 온화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결단력 있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지영아, 제발 그러지 마. 하은이는 내 동생이고 내 가족이야. 만약 너가 계속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거야. 돈은 우리가 서로 돕는 수단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마음과 믿음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시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셨지만 그때만큼 그분의 말씀이 확신을 주는 순간은 없었어요. 지엄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서로를 믿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야. 이 집은 모든 사람의 것이고 우리는 모두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야 해. 그 뒤로 지엄은 더 이상 저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긴장된 상태였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지만 지영의 태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나를 경계하고 작은 일에도 불만을 터뜨리며 그 모든 것을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지영의 불만을 잘 듣고 나서 언제나 그냥 조금 더 기다려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서 다시 한번 충돌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지연이 제게 직접적으로 말하며 모든 불만을 쏟아냈어요. 너 진짜 이해 안 돼. 엄마한테 받는 돈으로 어떻게든 내가 노력한 걸 다 쓰고 결국 엄마만 불쌍하게 만들고 있어.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차올랐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히 대응하려고 했어요. 지영, 그게 다 오해야. 나는 엄마에게 받은 지원으로 아무것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 오히려 엄마가 도와주셔서 그저 감사했을 뿐이야. 어느 날 모든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저와 지영을 모두 불러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지영아, 하은아, 우리 가족은 돈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가족이란 서로 믿고 의지하는 곳이지. 아무리 돈이 많고 적어도 우리 마음이 상처받는다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겨울의 한가운데였어요. 서울 날씨가 예년처럼 추워지기 시작했고 눈이 내리기 직전에 차가운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저는 집안일을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중이었고 남편인 현우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처음엔 아무 일 없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을 때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하은아, 이거 좀 이상해.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힘들어 보였고 얼굴이 천백해 보였어요.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가 평소랑 다르게 보이는 걸 직감했어요. 급히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그날 저녁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을 듣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말기 신부전증에 걸려 있으시고 신장 기능이 거의 멈췄습니다. 만약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신장 이식, 그게 바로 시어머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말이었지만 그걸 실천해야 할 사람이 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현우와 저는 아무런 고민도 없이 신장 기증을 제안했어요. 엄마,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제가 기증할게요. 현우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고 우리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하은아, 현우야, 그러지 마.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 너희들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많은 일이 있을 거야. 나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아라. 나를 위해 너희들의 삶을 희생시키지 말고 너희들만의 길을 가는 게 더 중요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그 사람을 가족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아낌없이 베풀고 있던 거였죠. 그 말에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놓고 남들에게 행복을 바라는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현우와 저는 병원에서 나온 후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길에서 저는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눈물이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너무 슬프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정말 그런 거야? 제가 물었을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금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응, 하은아. 너희가 내 신장을 주려고 하다니 정말 고맙지만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도 나에게는 큰 행운이야. 이제 나도 그냥 편히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시어머니가 나만큼이나 힘들어했던 순간들이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상상하며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무심코 지나쳤다는 단선이 들었어요. 이제 그 어떤 고난도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이 저에게 남긴 교훈은 영원히 잊지 않으려고 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그 이후로 제게 시어머니는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진정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제 편이 되어주고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죠. 시어머니의 말처럼 진정한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와 현우는 시어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더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지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저는 이제 시어머니를 더 이상 단지 시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중 하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병원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퇴원을 하시게 되었고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건강이 좋지 않으셨죠. 경실에서 퇴원 준비를 하시던 중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부르셨어요. 하은아, 잠깐 들어와 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약해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병실 안으로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네셨죠.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거야. 저는 그 봉투를 닫으며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다니. 그때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손을 꼭 잡으며 또 한 번 말을 이어갔어요. 하은아, 이건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너와 현우,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쓸 수 있게 해줘.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저는 놀라고 또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이 고생해서 모은 모든 돈을 저에게 주시겠다고?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 돈은 비밀로 해줘. 내 시누이, 지영이에게는 말하지 마. 그녀는 그저 물질적인 걸로 사람을 판단하려 들거든.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우리 가족의 진정한 사람을 지켜가길 바란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박혔어요. 물질적인 것보다 중요한 건 가족 간의 사랑이다. 그런 깊은 믿음이 담긴 말을 듣고 눈물이 나는 걸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왔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신뢰를 주시는 게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저는 제 자신이 그 신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항상 고민해왔어요. 사실 제 어머니도 저에게 많은 것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깊은 마음을 전해주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그 봉투 안에는 단순한 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저에게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마음을 확실히 느꼈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제게 주었던 사람을 더 잘 지켜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시어머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깊은 마음속에서 약속했어요. 이 사람을 지키고 우리의 가족은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거 잊지 않겠다.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가 주신 그 돈을 어떤 방식으로 써야 할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통해 무엇을 의미하게 될지 생각했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람을 어떻게든 저와 현우의 미래를 위해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어요. 가끔은 저희 가족의 작은 일들이 지나가면서 잊혀지기도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따뜻한 마음과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그날의 일이 있은 후 저와 현우는 시어머니가 주신 사람을 가슴속에 새기며 조금 더 서로를 아끼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준 말처럼 사랑이란 건 정말 중요한 거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어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저희 가족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 그날 아침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빠르게 가시리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병원에서 저희 가족이 다 함께 모여 마지막 인사를 드렸을 때 그분이 정말 떠나신다는 사실이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병상에서 아들, 며느리, 그리고 두 딸을 모두 품에 안아 마지막 말을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하은아.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때 눈물이 나서 말을 잇지 못했죠. 정말 너무 아픈 순간이었어요. 그저 평소처럼 사랑스러웠던 그분이 이렇게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간소하고도 따뜻하게 치러졌어요. 친구들, 이웃들, 친척들이 모여 그분을 추모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엄청난 허전함과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게 웃으시던 얼굴이 그리워지면서 시어머니가 남긴 사람을 떠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잡례가 끝난 후 시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는데 제 시누이인 지연이부터가 급하게 나섰어요. 지연이는 시어머니의 재산이 어디에 있을지 궁금했죠. 사실 시어머니는 항상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셨고 모든 걸 가족 간의 사람으로 해결하자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돈, 그리고 재산이 있을 거야. 그거 한번 찾아보자. 지연이의 말에 다른 가족들도 동의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조금 찝찝했지만 그들도 결국 가족이고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일이겠다고 생각하며 함께 시어머니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방에 들어가 시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손을 댄 물건들을 살펴봤죠. 결국 지영이가 열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금고였어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 우리는 모두 기대에 찬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던 건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금고 안에는 돈이나 재산이 전혀 없었어요. 그 금고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가족 사진들, 그리고 손으로 쓴 한 장의 편지와 낡은 일기장이었죠.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 하은아. 그리고 지연이에게. 내가 살아온 가장 큰 자산은 바로 너희들이란 걸 알았으면 좋겠어. 돈과 재물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의미 없어진다. 그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면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앞으로는 돈이나 물질을 쫓지 말고 사람을 쫓으렴. 가족이란 건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 모든 돈과 재산 대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그분의 진짜 유산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모든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편지를 읽고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그녀도 어떤 걸 느꼈을까요?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물론 우리가 기대했던 금전적인 재산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남긴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돈을 넘어서 진심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셨고 그 사랑이야말로 그녀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제 마음속에서는 시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졌고 제 자신도 좀 더 성숙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시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매일 사람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 지영이와의 마지막 말다툼은 정말로 뼈아픈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지영이는 끊임없이 나를 의심하며 돈을 숨겼다고 말하며 나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들이 어지럽게 뒤섞이고 말싸움은 점점 더 격렬해졌죠. 매일처럼 일어나는 다툼 속에서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너 진짜 그 돈 다 숨긴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나한테 남긴 거 분명히 있을 거야. 지영이의 말이 내 마음을 무너뜨렸죠. 솔직히 그 말들이 저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시어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랑과 신뢰였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서로의 말을 휘둘리며 상황은 점점 악화됐고 나는 아무리 참아도 마음이 무너져만 갔어요. 그때 내 남편인 현우가 나를 지켜주었지. 그는 나를 부드럽게 끌어당기며 지영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하은을 믿었어. 그걸 왜 의심하는 거야? 당신이 더 이상 엄마를 떠나보내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해. 우리는 가족이고 서로를 믿어야 해. 그 순간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현우는 언제나 나를 지지해줬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그렇게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는 항상 나를 믿고 나도 그를 믿어요. 하지만 지영이와의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우리는 몇 번이고 부딪혔고 내내 어색한 침묵이 계속됐죠. 나는 때때로 그 침묵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닌지 자문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충실히 시켰고 그로 인해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연이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내게 날카롭게 반응하던 그녀가 점점 내게 다가오려는 모습이 보였죠. 어쩌면 그녀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지금도 나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볼 때마다 그분의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떠올려요. 그분은 말없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건 바로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을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그 사랑을 나에게도 전해주셨습니다. 가족이란 그런 거야. 물질보다는 사랑을 추구해야 해. 시어머니의 말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말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현우와 함께 그리고 조금씩 지연이와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내가 배운 것은 결국 사랑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우리가 힘든 순간을 이겨내고 서로를 지켜주고 결국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